안녕하세요. 느린 영감입니다. 느린 영감의 관점이긴 하지만 귀촌이 아니라 귀농하려는 분들에게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시골에서 자급자족하여 먹고 살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정된 고정 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린 영감에게 직접 찾아온 분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해남 귀촌인에게 찾아온 귀농을 원하는 30대 후반 젊은 부부의 경우인데, 남편은 자그마한 사업체를 혼자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자고 부인은 전업주부, 아이는 아직 없었습니다. 남편의 수입은 월 평균 500만 원 정도로 적은 수입은 아니지만 도시 소시민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필수 지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연립주택 용자금, 회사 운영비용, 작업장 용지, 임대비하고 사업용 차량 운영비 등을 제하면 80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하거든요. 귀농하면 얼마나 더 벌려고 하는데요. 한 달에 80만 원 수입만 되면 만족하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월말이면 손에서 모래 빠져나가듯 새어나가는 돈이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조금 벌고 마음 편히 살고 싶어요. 두 부부는 농사에 대한 경험도 없고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할지 방향도 잡지 않은 채 집을 보러 왔다고 하더군요. 시골집을 살려고요? 예. 집을 살 돈은 있어요? 여유 자금은 없고요. 지금 살고 있는 연립주택을 내놨어요. 옆에서 듣고만 있던 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연립주택을 판다고 해도 주택 융자금을 갖고 나면 시골집을 겨우 사고 몇 푼 남을 터입니다. 저러다 막상 시골집이 몸에 안 맞으면 어떡하나. 그나마 최소한의 현상 유지라도 하던 사업을 무작정 놓으면 어찌 되나. 집을 사놓은 후에는 농사 지을 영농 자금도 필요하고 농사 수익이 생기려면 최소한 1년은 지나야 할 텐데 그동안 생활비가 적지 않게 들어갈 겁니다. 요즘 농사는 예전과 달라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전업농부라면 거의 대부분 트랙터 등 영농기계를 구비해야 하는데 중고로 구입한다 해도 이 비용이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그리고 1년을 버텼다 해도 다른 일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농사 수익이라는 것이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흉작이 되어 적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풍작이 되었다 치더라도 농가마다 풍작이면 농산물 가격 폭락에 유통업자들이 농간이 하늘을 찌릅니다. 혹시라도 영농 작업을 융자받았다면 상환할 길이 막막하게 되죠. 그 융자금을 갚기 위해 다음 해에는 더욱 무리하게 영농을 하고 그러다가 재기불능의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두 부부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시골 와서 살 생각이세요? 예. 시골 일들이 대부분 머리보다 몸을 많이 힘들게 할 텐데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막상 시골 일을 해보니 하루도 견디지 못하겠다 싶으면 어떡하려고요?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부부는 열심히 대답합니다. 하루 이틀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매일매일 몇 달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시골 일이 그런 일이에요. 해 뜨면 시작이고 해지면 끝나는. 집주인도 할 말이 없는지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느린 영감에게 조언 좀 해주십사고 부탁합니다. 느린 영감도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이긴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집을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은 팔지 말고 시골에서 한 달만 지낸다 생각하고 한 50만 원만 들고 내려오세요. 읍내에서 3, 40만 원이면 원룸을 한 달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1, 20만 원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비상금으로 넣어두세요. 다음엔 읍내에 있는 인력 소개소에 가서 등록을 하세요. 귀농 온 사람인데 일을 좀 하겠다고요. 요즘 농촌에서는 일손이 귀해서 일은 많을 겁니다. 직접 농사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간혹 공사장 일이나 유통 관련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7, 8만 원짜리 일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일은 점심과 간식 먹여주고 일당 10만 원 선이니 소개소에 수수료로 만 원을 주고 나면 8, 9만 원은 남습니다. 일당은 매일매일 지급되니까 그 돈으로 식품을 사서 먹도록 하세요. 하루 일 안 나가면 굶는다고 각오하세요. 그것이 노동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주머니에 남겨둔 비상금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사용하지 마세요. 첫날 빈털터리해서 다음날엔 식사비를 해결하고도 돈이 몇 푼 남은 상태로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하루의 노동 경험치가 쌓입니다. 그러면 한 열흘만 일해도 8, 90만 원, 두 분이 원하는 한 달 생활비가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동안 자신의 육체가 노동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도 될 거고요. 노동이 너무 힘들면 하루 쉬고 다음날 일하러 나가고요. 그것도 힘들면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일하러 나가세요. 그래도 한 열흘 일하게 되니까 수입은 8, 90만 원이 될 겁니다. 부인도 함께 일하며 잘 버티신다면 두 분 수입이 160만 원이 넘게 되겠고요. 만약 아무리 해도 한 달을 견디지 못하겠다면 귀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평상시의 생활로 돌아가세요. 이 방법은 집도 안 팔아도 되고 중간에 올라가게 되더라도 내려올 때보다 다만 몇 푼이라도 돈을 더 갖고 올라가게 되겠죠. 무작정 시골집을 사고 막연하게 주머니 돈이 하루하루 나가게 되는 것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심리적인 압박도 덜 받는 방법이죠. 다행스레 몸이 그럭저럭 견디고 있다. 일도 직접 해보니 배우는 것도 재미있고 할만하다. 무엇보다 시골의 환경이 마음에 들고 사람들도 순박하다. 그렇다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하세요.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터에서 하루를 보낸다면 분명히 그곳에서 내일도 와서 또 일해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그렇게 시골의 인맥이 시작하는 거죠. 그런 부탁이 하루하루 쌓이게 되면 인력 속에서였어도 당신의 성실함을 믿게 되고 좋은 인력인 당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편하고 일당 좋은 곳으로 우선 보내려고 합니다. 당신이 파견 나가서 일하는 곳이 건설 현장도 되고 공사장도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 농사일과 관련된 곳이 많을 겁니다. 자신이 밭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도 서툰 농사일을 여러 가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밭주인이나 농장주는 대규모로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당신이 성실함을 보고 작물에 따라 월급제로 몇 달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남은 호박 고구마가 유명하죠. 그곳 농장에서 일하게 되면 고구마 순을 키우고 고구마 순을 잘라서 판매하고 고구마 순을 심고 고구마를 거두고 유통하는 과정까지 한눈에 익히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 고구마 농사를 직접 짓게 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쌓인 인맥도 큰 자산이 되었을 것이고요. 농사의 시행착오도 거의 없어질 뿐 아니라 고구마 농사의 실습과 학습을 하는 동안 일당도 두둑히 받잖아요. 물론 내 농사를 지을 때 실패율도 엄청 줄어들게 되고요. 내가 아는 귀농인 중 한 분은 그런 성실함을 바탕으로 인력 속에서 사장의 눈에 들어 작은 미니버스를 사서 인력을 실어 나르는 편한 일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당 10,000원씩을 받으니까 미니버스에 인부 10명쯤 태우면 10만 원을 벌게 되고요. 그 현장에서 함께 일하게 되니까 20만 원을 벌게 됩니다. 이런 경험치가 쌓이면 자신의 밭을 경작할 때 인력을 구하기도 수월할 뿐더러 다른 밭에 인력을 실어 나른 후 자기 밭으로 와서 자기 농사를 지을 수도 있으니 사이드 잡으로도 실용적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한 면지역의 농협으로 고정적으로 일을 나갔다가 농협 직원들과 지역 사람들하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일을 풀어나가는 핵심은 이렇게 늘 단순합니다. 겸손과 성실이 성공을 앞당겨줍니다. 오늘의 메모입니다. 1. 귀농은 50만 원으로 시작하자.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의 결심을 하자. 2. 노동을 직접 경험해보자. 한 달을 버티기 힘들면 귀농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3. 성실하게 임하면 뜻밖의 좋은 길이 열린다. 하지만 주변의 일꾼보다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면 왕따 된다. 주변 사람들의 입장도 배려하며 일하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